교통사고를 당했더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거예요. 대인배상원만 가입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매우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본인이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자기의 보험사인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경우에도 엄청난 손해배상, 민사적 손해배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자, 대인배상원인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도 없는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먼저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자, 대인배상원은 책임보험은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 민사적 책임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배상을 받으려면 종합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대인배상원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2까지 가입을 해야 민사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혹 보험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금이라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적 책임에서 대인배상원의 사고 같은 경우에 정말로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당연히 중상해는 사망사고나 중상해 식물인간, 사지마비인간이면 그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배상원 정도의 형사적 책임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구금하거나 징역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최대 해봐야 금고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또는 벌금 300만원, 500만원 이러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형사합의를 보는 경우의 수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자, 운전자 보험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책임보험원밖에 안 되는데 운전자 보험을 들었다? 대부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자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형사합의금인데 이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된다? 물 건너간다? 없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형사합의를 보게끔 국가가 형사적 책임을 엄청나게 물려가지고 그 피해가 크게 만들면 형사합의를 보면서 민사적 손해 원만 배상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책임보험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책임보험 그 다음에 대인배상원이라고 하는 이 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에, 자, 2는 보상이 안 돼요. 배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날라가 버린 거고 형사합의금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대인배상원에 대한 기준에 배상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대인배상원의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배법에 의해서 이 규정이 딱 이루어집니다. 부상에 대한 배상금액, 그 다음에 휴장에 대한 배상금액으로 구분해서 딱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저는 보험 약간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걸 다 외우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약간집 보험사에서 조그마한 글씨로,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조그마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입니다. 저는 이걸 외울 필요가 없고 이해만 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상에서 다리가, 그냥 안 보고서 말씀할게요.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다. 자, 부상급수로 정리됩니다. 부상급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준다는 거죠. 부상엔 치료비도 포함되고 휴업손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다리가 부러졌는데 장이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비 최대 치료비 1,000,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수술했어요. 자, 입원 한 달, 2달 하면 이게 치료비가 2,000,000원 나와버려요. 치료비만 2,000,000원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도가 있다고 했죠. 부상급수, 급수가 있어요. 급수 한도 1,000,000원이에요. 한도가 1,000,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00,000원, 1,000,000원이 돈이 없어서 1,000,000원 치료를 못하고 어떻게 한다? 절뚝 그러면서 치료도 못하고 강제 퇴원해요. 이게 대인배상원이에요. 부상급수에 막혀서 1,000,000원 치료비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치료하다 말고 강제 퇴원을 당해야 돼요. 이게 대인배상원의 한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부상만 남고 장애가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고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휴업손해도 못 받는 거예요. 휴업손해도 못 받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못 받느냐? 주체를 알아야 돼요. 주체를.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못 받나? 주체를? 보험사예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거절당하고 휴업손해도 급수에 못 미치니까 못 받고 그냥 강제 퇴원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내가 왜 보험사라는 것을 딱 맹시적으로 찍었냐 하면, 여기서 한 번도 노출 안 한 누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어요. 이 가해자는 내가 치료에 2,000,000원이 들어가고 입원을 2달 해서 급여가 500만원씩이었으면 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여전히 있다. 지급 책임이 여전히 있다. 가해자에게. 다만 보험사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원하시오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 1,000만원 이상 한도 못 주겠다. 치료비 2,000만원이라도 못 주겠다. 그 다음에 휴업손해 1,000만원 더 있는데 그것도 못 주겠다. 왜? 자기들의 책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누구에게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못된 가해자를 때려잡자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보험에서 이렇게 그냥 도망가게 만드는 확률이 98%가 그냥 빠져나가버려요. 대인배상원만 받고 몰라가지고 이 가해자가 자유롭게 홀홀 날아가버려요. 나머지 보상도 하나도 안 해주고. 쪽박 차고 똥 되는 사람은 뭐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자, 여기 산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큰 사고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겠죠. 큰 사고는. 자, 그냥 우리가 골절 환자, 이 환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골절 환자를 가지고 여기 좀 지울게요. 밑에. 휴업손해라는 게. 휴업손해 그냥 날라갔고. 자, 책임보험에서 부상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휴장에 대한 보상금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휴장의 보상. 자, 상실수익액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완전히 다른 기준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 가지고는 자배법의 보상 기준은 택도 없는 금액을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휴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급수를 딱 정해놨어요. 1급에서 14급을 딱 정해놓고 1급에 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급수 한도를 정해놨어요. 이 사람이 급여가 얼마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네가 다리가 부러졌어. 급수에 대해서 휴장의 급수 보자. 휴장의 급수 13급이다. 그러면 맥심은 얼마? 1,300이 끝이야. 무조건 끝이야. 그런데 휴장애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를 잘 못 움직여. 그러면 영구장애가 나왔어. 받아야 될 돈이 얼마? 1억인데 한도 1,300, 1,500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 최대치 얼마다? 보험사로부터예요. 얼마다? 그냥 1,300이에요. 그냥 1,500 조금 더 올려볼게. 1,500이. 끝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사실은 안 줘버려, 보험사가. 우리 선생님, 보험가입하신 피보험자님께서 책임보험 드셨어. 우리 선생님,
치료비 해드리고 저희들은 한도가 끝났어요. 자, 보험사는 거짓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더 이상의 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보험금 찾아가세요. 절대 단 한마디 안 해요. 대한민국의 보험사에 몇 천억, 몇 조 원이 쌓여 있어야 못 받아. 지금까지 돈 안 찾아간 보험금이 물론 소멸시효에 의해서 날라가 버렸어요. 청구권이 그냥 소멸돼 버렸으니까. 근데 지금도 몇 천억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 돈 받아가라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봐요. 아, 우리 선생님, 우리 피보험자 책임보험 들었는데 치료해드릴게요. 한도만큼 하고 설명하고, 아, 기간 끝났고 우리 한도 1,000만원 다 드렸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치료하실 것 같으면 직접 돈 내고 치료하세요. 설명 끝내버려요. 자, 보험사는 더 이상의 설명, 공제조합은 더 이상의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가리고 있다가 딱 뒤에 물러서니까 뭐가 있냐? 휴정해가 있었잖아요. 담은 1,500이긴 해도 이 설명 안 한다고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인배상원이라도 부상치료비도 있고 휴장에도 있다. 이미 항목에 딱 자배법에 정해져 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장에서 위자료도 있고 휴장에도 있고 상실수익액도 있고 손해액들이 많이 있어요. 급여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머지 손해가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까지는 보험사 알려주지 않아서 딱 청구하면 주겠죠. 휴장에 끊어넣어야 돼요. 보험사 휴장이 없으면 인정 안 하니까 또 휴장에 끊어넣으래.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까놓고 보면. 다친 사람이 어디 의사를 알아서 휴장일을 끊겠어요. 기준을 알아서 휴장일을 끊겠어요. 근데 끊으래. 안 끊으면 안 준대. 청구도 못하는데 왜 줘야 돼요? 당연히 보험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 한장할 노릇이죠. 자, 어떻든 간에 알아서 청구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핵심의 요지는 뭐냐? 나머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책임보험만 뜯던 이 가해자. 알면서 돈 많은 사람도 이런 거 드러나놓고 일부러 이러고 있어요. 왜? 아, 친구 뒷집에 순이, 뒷집에 철이, 영식이 봤더니 대인배상 원 받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조금 주고 난 보험금 30만원 내고 끝내. 아, 상관없어. 벤처 몰고 다니면서 책임보험 들고 다녀요. 자, 때리잡아야죠.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바로 그냥 뭘 넣는다? 소송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소송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 버려요. 소송. 그래서 휴장에 위자료 해서 5천이면 5천, 치료비까지 1,000만원, 6천만원, 7천만원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 가서 실적 감정 가고 바로 손해배상액 다 받아버려요. 안 되면 압류 걸면 돼요. 이렇게 손해배상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피해자가 양상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서 책임보험만 들고 대인배상원만 들어가지고 종합보험 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종합보험 드는 사람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자 강의 드렸는데, 자, 이런 대인배상원만 들고 배째라고 하는 이런데, 자, 이런 사건이 있으면 혼자 처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이 일을 처리해드리니까 연락하십시오. 그럼 성실히 상담해드리고 답 드릴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